제발 살려주세요.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과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살기가 맴돌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2살,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평범한 회색 가디건을 입은 중년 여성. 길거리에서 마주친다면 그저 동네 아줌마로만 보일 그런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그 날카로운 끝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너 도대체 뭐야?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던 강태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 숨겨진 왕이었던 그는 이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이 대학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태식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방금 전까지 6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을 혼자서 제압한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내 가족 같은 후배들을 건드린 너 같은 쓰레기는 여자의 손이 강태식의 목을 잡았다. 절대 용서하지 않아. 1층에서는 21살 막내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머리에 소주를 뒤집어 쓴 채 굴욕을 당한 어린 후배. 그 순간 여자의 눈에 살인적인 분노가 번뜩였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그녀는 이토록 강한가? 그리고 오늘 밤 이 홍대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하철 7호선 홍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내린 이수진은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히 동네 아줌마가 다 됐네. 42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실용성만을 고려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유행과는 거리가 먼 회색 가디건까지. 오후 7시에 홍대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젊은 대학생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활기차게 지나쳐간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몸짓을 보며 수지는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도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여자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역사상 최고의 여성 대테러 요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하철역을 나서며 수진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오른쪽 어깨를 만졌다. 두꺼운 가디건 아래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 그곳에는 아직도 총상의 흔적이 마치 메달처럼 새겨져 있었다. 3년 전 서울역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인질극의 흔적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살아났다. 대장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겠어. 2022년 12월 23일 밤 11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서울역 대합실에는 귀성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17명의 무장 테러범들이 나타나 2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체격도 작고 나이도 만에 가까운 단 한 명의 여성 경찰이 그 모든 악마들을 쓰러뜨릴 거라고는 말이다. 수진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테러범들의 차가운 총구, 공포의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들, 절망에 빠진 어른들의 표정,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명씩 테러범들을 제압해야 했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하지만 결국 해냈다. 7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테러범 17명을 모두 무력화시켰고 인질 200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해냈다. 대신 자신은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아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그 일로 수지는 국가에서 주는 최고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훈장이 자랑스럽지 않았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기 때문이다. 선배, 괜찮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는데요? 핸드폰 속에서 들려오는 후배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하영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네. 대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약 교직 완전히 소탕하신 거. 정말 대단해요. 뉴스에서도 나왔던데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김하영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에 수진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김하영, 박소민, 최유진. 이 세 명의 후배 여경들은 수진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동생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각각 23살, 22살, 21살로 모두 특공대에 갓 들어온 신입들이었지만 정의감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하영이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소민이는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탁월했으며, 막내인 유진이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홍대 주변 대학가는 마약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태식이라는 인간이 운영하는 거대한 마약 유통망이 20대 초반의 순수한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시험 기간 집중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값싼 가격에 약물을 제공했다. 하지만 한 번 빠지면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쳐가고 있었다. 수진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홍익대 경영학과 2학년에 다니던 박민수라는 학생이 마약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계기였다. 겨우 20살 어린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 약한 사람들, 특히 꿈 많은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일 동안 이어진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수진이 이끄는 특공대는 강태식의 조직원 23명을 모두 검거했고 대학가에 퍼져있던 마약 판매책들도 뿌리째 뽑아버렸다. 압수된 마약의 양만 해도 시가 150억 원어치에 달했다. 언론에서는 대학가 마약의 완전한 척결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보스인 강태식이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다. 강태식은 45살의 교활한 인간이었다.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악인들을 만났지만 그만큼 지독하고 잔인한 인간은 처음이었다. 특히 그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다. 체포 현장에서 수진과 마주쳤을 때 강태식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다. 여자 경찰 주제에 감히 우리를 건드려? 집에서 빨래나 하고 살지 그랬어, 이연아! 그 순간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태식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언젠가는 반드시 잡고 말 거야.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식 같은 인간은 반드시 복수를 위해 돌아온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자존심이 여성에게 짓밟혔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다. 대장님, 혹시 또 딴 생각하고 계세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7시에 홍대 상골집에서 만나자. 네. 오늘은 정말 실컷 드세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작전 성공 축하 겸 언니 생일 파티도 겸해서요. 내 생일은 다음 주인데? 미리 축하하는 거예요. 언니는 항상 우리 걱정만 하시니까 오늘만큼은 편하게 쉬세요. 전화를 끄는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그녀의 몸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전투 경험이 새겨져 있었다. 72개의 격투 기술, 18가지 무기 사용법, 그리고
인간이 급소 127곳에 대한 완벽한 지식까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웃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다. 수진이 홍대 거리를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홍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선술집. 산골집은 30년 된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수진과 후배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었다. 화려한 홍대의 클럽이나 레스토랑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특히 60대의 사장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파전과 도토리 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집밥 같은 맛이었다. 수진이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막걸리의 달콤 쌉쌀한 냄새, 파전 굽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젊음이 가득한 대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게 섞여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였다.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언니, 여기에요. 구석 자리에서 손을 크게 흔드는 하영이의 모습이 보였다. 23살의 앳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캐주얼한 니트를 입은 모습이 대학생처럼 어려 보였다.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영이 옆에는 소민이와 유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셋 다 특공대에 갓 들어온 신입들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소민이는 항상 그렇듯이 단정한 차림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베이지색 가디건이 그녀의 꼼꼼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막내인 유진이는 분홍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직도 수줍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 늦었지? 지하철이 좀 지연됐어.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언니 오시 전에 미리 메뉴 좀 주문해뒀어요. 유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21살의 막내답게 아직도 수진 앞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소민이가 정성스럽게 소주잔을 따라주었다. 투명한 소주가 작은 잔에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마약 조직 수탕 작전 성공한 거 아침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 나왔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약 소탕 작전은 기본적으로 비밀 작전이었다. 범죄자들의 보복이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아, 세부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냥 서울서부경찰서 특공대 대학가 마약 조직 검거 성공이라고만 간단히 나왔어요. 하영이가 빠르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언니, 혹시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마약 조직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일 텐데 총이나 칼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았나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아렸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태식 같은 인간들이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수진이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다. 야, 진짜 요즘 대학가가 많이 안전해졌다니까? 예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약 같은 거 팔려고 접근하기도 했는데. 맞아. 특히 홍대 쪽이 많이 위험했잖아. 근데 요즘은 밤에 혼자 다녀도 무서운 생각 안 들어. 경찰들이 진짜 열심히 하나 봐. 뉴스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경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특히 특공대들은 진짜 멋있어. 대학생들의 순수한 대화를 들으며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의 평화였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상 말이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언니처럼 정말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나쁜 사람들을 잡는 그런 정의로운 경찰 말이에요. 그래서 특공대에 지원했거든요. 순간 수진의 목이 메었다. 이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눈빛을 보니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유진아, 수진이 유진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다. 너희들이 있어서 이 대학가가 안전한 거야. 너희들 같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의 미래거든. 3명의 후배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하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소민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으며 유진이는 결심이 서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저희도 언니처럼 멋진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소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멋진 경찰이야.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가짐이야. 정의감과 책임감.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너희들은 이미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건배! 4명이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수진의 목 뒤가 갑자기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15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경고음이었다. 이 느낌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서울역 인질극에서도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서도 이런 직감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언니, 왜 그래요? 갑자기 표정이 신박해졌는데. 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애써 태연한 척했다. 후배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 경험 많은 수진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대장님, 파전 드세요. 유진이가 갓 구워진 바삭한 파전을 수진의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파의 신선한 향이 올라왔다. 수진이 파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평소라면 정말 맛있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들, 정말 행복해요. 소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정말 가족 같아요. 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외로웠는데 언니들 만난 후로는 매일이 즐거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그래.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가족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존재였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전 밖 어둠 속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홍대에서 3km 떨어진 한 고급 호텔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분노에 찬 남자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강태식, 45살의 남자는 대학가 마약 유통망에 숨겨진 보스였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악마였다. 이수진이라는 계집,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소리 같았다. 차가우면서도 잔인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뒤엉킨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식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태식은 이 도시의 숨겨진 왕이었다. 서울 서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파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했다. 한 달에 수십억 원이 그의 손으로 들어왔고 경찰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수진이라는 여자 경찰 때문에. 보스님, 손 다치세요. 옆에 서 있던 조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식의 손에서는 유리에 베인 상처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23명이야! 23명! 태식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15년 동안 내가 키워온 소중한 부하들이 다 잡혀갔어! 그것도 여자 하나 때문에! 태식의 주먹이 또다시 벽을 쳤다. 벽에 금이 가면서 피가 더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강태식에게는 특별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여성에게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누나에게, 그리고 여자친구들에게까지.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힘을 키웠다. 돈과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도시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여성들 앞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수진이 모든 걸 망쳤다. 여자, 그것도 자신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여자 경찰 주제에! 태식의 입에서 독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보스님,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원이 물었다. 그는 태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김민수였다.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냉혹한 성격과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죽여버릴 거야! 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냥 죽이면 재미없어! 먼저 그 계집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태식의 입꼬리가 악마처럼 올라갔다. 특히 여자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말이야! 강태식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3일 동안 이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어떤 경로로 다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두 파악했다. 오늘 저녁에 후배들과 홍대에서 만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민수야, 애들 준비시켜. 네. 보스님, 몇 명 데려갈까요? 6명이면 충분해. 하지만 제대로 된 놈들로 골라.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태식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홍대 방향에 형형색색 네온사인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여자 후배들 정보는 다 파악했지? 네. 김하영 23세, 박소민 22세, 최유진 21세. 모두 신입 여경들이고 특히 막내인 최유진을 가장 아낀다고 합니다. 민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주었다. 완벽해. 태식의 눈에 잔인한 빛이 돌았다. 먼저 그 막내부터 시작하자. 이수진이 보는 앞에서 그 애를 괴롭혀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무릎 꿇고 빌겠지. 30분 후 검은 승용차 2대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모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차갑고 무표정했다. 모두 강태식이 엄선한 베테랑 조직원들이었다. 민수가 뒷자리에서 권총을 점검하고 있었다. 보스님, 정말 죽이시는 건가요? 바로 죽이면 재미없잖아. 태식이 음침하게 웃었다. 먼저 그 계집 앞에서 후배들을 하나씩 괴롭혀줄 거야. 여자 경찰이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죽이면 되지. 차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특히 막내라는 애, 21살이라고. 그 애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주자. 태식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차들이 홍대 골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차들이 산골집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태식이 차에서 내리며 주점을 올려다봤다.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참 평화롭네.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 지옥이 될 거야.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모두 냉혹한 표정으로 주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태식에게 다가왔다. 보스님,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럼 태식이 정장 옷깃을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밤 이수진이라는 계집에게 진짜 절망이 뭔지 가르쳐주자. 주점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7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따뜻했던
주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학생들이 무서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지? 마피아 같은데. 강태식의 차가운 시선이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4명의 여성을 향했다. 이수진과 그녀의 후배들이었다. 찾았다. 태식의 입꼬리가 악마처럼 비틀어졌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주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7명의 남자들이 들어오자 즐겁게 떠들던 대학생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따뜻했던 분위기가 차가운 공포로 바뀌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5년간의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위험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강태식이 천천히 수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입꼬리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년이 바로 너냐? 태식의 목소리가 주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잔인한 말투였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충격보다도 후배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1살 막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수진이 재빨리 후배들 앞으로 몸을 가렸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진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다. 조용히 식사.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여자 경찰 주제에 우리 조직을 박살내놓고는 이제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겠다고? 태식의 말에 주변 대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여자가 무슨 특공대냐?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지 그랬어. 태식의 모욕적인 말에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하지만 수진은 꾹 참았다. 후배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수진이 경고했지만 태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경찰? 웃기는 소리 하네. 태식이 손짓을 하자 조직원들이 주점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다. 대학생들과 사장 할머니가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특히 저 어린 것부터 교육시켜줘야겠어. 태식의 시선이 유진이에게 향했다. 유진이가 무서워서 수진의 뒤로 숨었다. 건드리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후배들을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유진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악! 유진이의 비명이 주점을 찢었다.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놓아!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지만 민수가 권총을 빼들며 그녀를 막았다. 움직이면 쏴버린다. 민수의 차가운 경고에 수진이 멈춰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태식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유진이의 머리 위에 천천히 부었다. 차가운 소주가 유진이의 머리와 분홍색 후드티를 적셨다. 유진이가 굴욕감과 공포에 떨며 울기 시작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후배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 다음은 뭘 할까? 태식이 음흉하게 웃으며 하영이를 바라봤다. 너도 맛 좀 봐야겠어. 그만해! 소민이가 소리치며 일어섰지만 다른 조직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앉혔다. 주점 사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아, 닥쳐! 태식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70대의 나이 든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며 신음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의 마지막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툭! 그녀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온화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흐르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수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무고한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추한짓거리는 그만두고 말이야. 태식이 의외라는 듯 수진을 바라봤다. 오호, 드디어 제대로 나오는군.
좋아. 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수진을 둘러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아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수진이 후배들을 보호하듯 말했다. 나만 상대하면 되잖아. 걱정 마.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살려줄 수도 있어. 태식이 비웃으며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돌아봤다. 절대 따라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 하영이가 울부짖었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다. 15년간 숨겨왔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2층 가다미 방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다. 6명의 무장 조직원들이 수진을 빙 둘러쌌다. 각자 손에는 칼과 몽둥이 그리고 권총까지 들고 있었다. 강태식이 문을 잠그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10분 안에 이 여자를 완전히 망가뜨려라. 하지만 죽이지는 말고.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직원들의 눈에 잔인한 빛이 돌았다. 수진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탁자 위에는 도자기 술잔들과 소주병, 나무 젓가락들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주점의 소품들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모두 무기였다. 여자 주제에 끝까지 버티겠다고? 조직원 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그 순간이었다.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온화한 눈빛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전투기계의 눈빛이 나타났다. 15년 전 서울역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장님, 너무 위험해요. 내가 가겠어. 그날 밤 17명의 테러범들이 200명의 시민을 인질로 잡았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해냈다. 홀로 들어가서 모든 테러범을 제압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수진이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조직원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탁자 위에 도자기 술잔을 집어든 그녀가 정확히 그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퍽! 술잔이 조직원의 손목뼈를 정확히 맞추며 산산조각 났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조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 여자가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나무젓가락 2개를 재빠르게 집어들었다. 평범한 젓가락이 그녀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2번째, 3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수진이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왼손의 젓가락이 한 놈의 목을 정확히 찔렀고 오른손의 젓가락이 다른 놈의 급소를 가격했다.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다. 이런 일이.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수진이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탁자 모서리에 병목을 부딪혀 깨뜨렸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위험한 무기로 변했다. 4번째 조직원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다. 수진이 몸을 낮춰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다리를 정확히 그었다. 조직원이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제 남은 건 2명뿐이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다. 괴물이야. 저 여자는 괴물이라고. 수진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소리 하나하나가 죽음의 전령 같았다. 나는 테러범 17명을 혼자 잡아본 여자야. 수진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가웠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 따위. 마지막 2 조직원이 항복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수진과 태식만 남았다. 태식이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다. 그의 바지에는 이미 오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뭐야? 나? 수진이 태식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나는 이 대학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수진의 손이 태식의 목을 잡았다. 그리고 내 가족 같은 후배들을 건드린 너 같은 쓰레기는 태식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절대 용서하지 않아. 1층에서는 후배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괜찮을까요? 믿어야죠. 우리 대장님이신데. 갑자기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수진의 비명이 아니었다. 조직원들의 비명이었다. 몇 분 후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언니, 후배들이 달려가서 수진을 안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모든 게 끝났어.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차가운 전투기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자상한 언니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옷에 묻은 작은 핏자국들이 방금 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특공대원들이 도착해서 강태식과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대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진짜 영웅이다. 수진의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갛게 달아올랐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순수한 웃음과 평화였다. 조직원들이 모두 끌려가고 나자 주점안이 다시 평온해졌다. 이 대학가는 내가 지킨다. 수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그리고 순수한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밤의 일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영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평범해 보이는 42살 중년 여성 이수진. 그녀는 오늘도 이 대학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걸어간다. 아무도 모르는 진정한 영웅으로서